2021년 기준 남자의 기대 수명은 80.6세고 여자는 86.6세로 통계상으로 여성들이 6년가량 더 오래 살았어요. 그런데 부부의 연령차를 감안하면 대부분 여성들은 남편 사별 후 10년가량을 혼자 사는 건데요. 어떤 통계는 여성들이 평균 15년가량 혼자 산다고도 해요. 미국 워싱턴 의대에서 정신적 스트레스에 관해서 연구를 했는데요. 배우자를 떠나보내는 스트레스를 100이라고 했을 때 이혼했을 때의 스트레스가 73, 감옥에 수감되었을 때가 63, 중증 질병에 걸렸을 때의 스트레스가 53, 그리고 해고됐을 때의 스트레스는 47이었다고 해요. 배우자를 떠나보내는 정신적 충격이 얼마나 큰 건지 알 수 있는데요. 물론 모든 부부가 겪게 되는 일이고 시간이 지나면 극복하고 다들 혼자서 사는 것 보면 어떻게든 사라질 거예요. 배우자와의 사별은 어쩔 수 없이 마주해야 하는 일이잖아요. 그리고 여성분들 수명이 길다 보니 남편의 사별을 맞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무슨 일이든 갑자기 들이닥치는 것과 어느 정도 마음의 준비를 하고서 맞는 것은 차이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사별에 관한 얘기를 여러분들과 해보려고 해요. 끝까지 집중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알아두면 삶이 힘이 되는 채널 매일 3분입니다. 남편과의 사별 어떻게 대처할까? 첫 번째, 갑자기 죽지 말자. 우리는 건강하게 장수하다가 어느 날 잠자듯이 조용히 하늘나라로 가기를 바래요. 물론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을 마감하면 스스로 가장 행복할 거예요. 하지만 남은 사람들은요. 어제까지 건강하고 멀쩡했는데 오늘 갑자기 죽는다면 남은 사람들은 어떨까요? 생각지도 못한 일이라 어쩔 줄 몰라 난리도 아닐 거예요. 특히나 아내가 받는 정신적인 충격은 어마어마하지 않겠어요? 부부란 젊어서는 연인이고 중년이 되면 친구가 되고 그리고 노년이 되면 서로에게 간병인이 된다고 하잖아요. 노후에 적당히 아파서 간병받고 하는 게 부부 사이에는 당연하다는 거죠. 그러니 가급적 나이가 들면 오래지는 않더라도 적당히 아프다가 가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물론 이런 게 내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지만 나이 들어 적당히 아프고 건강 상태가 악화되더라도 그걸 편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라는 거죠. 남은 사람들이 마음의 준비를 할 시간을 주자는 거예요. 남편과의 사별 어떻게 대처할까? 두 번째, 슬픈 게 당연하다. 남편과의 사별은 마음의 준비를 했더라도 슬플 텐데 갑작스러운 사별이라면 더욱 힘들 거예요. 가슴이 먹먹하고 눈물이 날 것 같은데 이걸 억지로 억누르면 오히려 스트레스 요인이 된다고 해요. 심적인 부담이 크면 클수록 육체적으로는 데미지가 큰데요. 의학적으로도 이렇게 참으면 혈관에 압력을 주어 심장과 혈관에 큰 부담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거든요. 또 심리 전문가들은 감정을 너무 참다가 나중에 감정이 본물처럼 터져서 감당하지 못하고 심리적인 괴로움을 호소하는 경우나 심각한 우울증으로 발전하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그러니 슬플 때는 참지 말고 소리내어 울거나 감정을 표현하는 게 좋아요. 남편과 사별 후 아내가 느끼는 감정은 처음에는 막연하고 슬프다가 그 다음에는 생전에 남편에 대한 고마움과 미안함이 밀려오고요. 그러다가 그리움이나 서운함, 원망 이런 감정으로 바뀌는 과정을 겪는다고 해요. 그러니 실컷 우세요. 울고 나야 감정이 좀이라도 빨리 가라앉을 거예요. 남편과의 사별 어떻게 대처할까? 세 번째, 남편을 기억하자. 장례식이 끝나고 나면 그때부터 현실과 맞닥뜨리게 되는데요. 남편에 대한 이런저런 고맙고 미안하고 서운한 여러 기억들이 떠오르게 될 거예요. 이 시기에는 혼자 보내기보다는 주변의 누구에게라도 도움을 받는 것이 좋아요. 남편과 둘만 살다 보니 넓은 집에 혼자만 남게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럴 때는 가급적 주변에 도움을 청하세요. 자녀들이 있다면 얘기하셔야 해요. 자녀들은 얘기하기 전에는 모르거든요. 전화해서 오늘은 집에 좀 와줘. 오늘은 함께 지내자. 오늘은 엄마랑 어디 좀 같이 가자. 이렇게 얘기하세요. 내가 외롭고 힘들어서 너희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알려주는 거죠. 그리고 같이 있으면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친구나 지인이 있다면 자주 연락하는 것도 좋고요. 만약 이렇게 도움을 청할 대상이 없다면 사별의 아픔을 나누는 사별 카페나 커뮤니티에 가입하거나 심리상담사의 도움을 받는 것도 방법이에요. 이때 남편에 대한 고마웠고 미안했고 서운했던 기억들을 모두 풀어내세요. 그리고 이런 감정을 일기로 쓰거나 편지처럼 글로 써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어떻게든 속에 있는 감정을 겉으로 꺼내놔야 해요. 뭐든 속에 감추고 묻어두면 둘수록 오래가는 법이에요. 최대한 꺼내고 드러내야 빨리 풀어지고 또 빨리 벗어날 수 있거든요.
남편과의 사별 어떻게 대처할까? 네 번째, 남편을 떠나보내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도 집안 곳곳에 남아있는 배우자의 흔적 때문에 불쑥불쑥 떠오르는 기억과 그리움으로 힘든 경우가 있어요. 또 너무 넓은 집에 혼자서 산다는 건 여러 면에서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이고요. 이때는 넓은 집을 처분하고 혼자서 살 만한 적당한 곳으로 옮기는 것도 방법이에요. 이때 자신과 가장 마음이 잘 맞는 자녀나 친구 가까이로 옮기는 것도 좋고요. 이사 후 남는 비용은 노후를 위해서 잘 관리하면 더욱 안정된 생활에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매일 혼자 자야 하는 밤이 무섭고 힘들다는 분들도 있어요. 누군가가 와서 같이 지내줄 수 있으면 좋겠지만 하루 이틀은 몰라도 계속 그러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잖아요. 이럴 때는 반려동물이 도움이 돼요. 귀여운 강아지처럼 순하고 애교 많은 종류를 입양해서 키워보세요. 반려동물이 있으면 활력을 주기도 하고 마음의 병을 치유하는 데도 효과적이거든요. 실제로 반려견을 키우기 시작하면서 사별 후유증을 좀 더 빨리 극복하는 사례가 많아요. 이렇게 남편이 채웠던 자리를 하나씩 다른 것들로 채워가기 시작하면 자연스럽게 일상에 적응하게 되는 거죠. 남편과의 사별 어떻게 대처할까? 다섯 번째, 이제는 나를 돌보자. 마지막으로 스스로를 잘 돌보는 것이 중요한데요. 낮에는 일하고 저녁에는 쉰다는 생각으로 하루를 지내세요. 직업적인 부분이 아니더라도 낮에는 취미활동, 봉사활동, 운동 등 바쁘게 지내시고 저녁이 되면 충분한 수면을 취하면서 쉬시라는 거죠. 활달하신 성격이면 가급적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사회활동을 늘리는 것이 좋고요. 차분하고 조용한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명상이나 요가 같은 취미활동을 찾아보세요. 또 독서나 음악처럼 뭔가 몰두할 만한 일들에 집중하는 것도 좋고요. 그리고 항상 청결과 외모에 신경을 쓰세요. 혼자 있다고 대충 하고 사시는 분들이 있는데 외모를 어떻게 가꾸냐가 실제 심리적으로도 기분을 업시키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리고 외로움을 해소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역시 사람들과의 교류잖아요. 그러려면 깔끔하게 외모를 가꾸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요. 마지막으로 혼자 있더라도 꼬박꼬박 잘 챙겨 드셔야 하고요. 혼자서도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항상 명심하세요. 지금까지 남편과의 사별에 어떻게 대처하는지에 관해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눴는데요. 미국의 배우 딕 반다이크는 우리가 사랑으로 잘 기억할 수 있는 방법은 글을 보내주는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여러분들이 잘 극복하시고 행복하시길 응원할게요. 그리고 오늘 정보가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고요. 더 유익한 영상으로 다시 찾아뵐게요. 저는 매일 3분 대표 큐레이터 송한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